자, 신안산선이 이 지금 여의도 구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양대까지 연결되는, 안산 이제 한양대죠? 한양대 있는 이 지역까지 연결되는 본선이 이제 신안산선 본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광명에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차량기지까지, 이제 차량기지가 이제 지금 향남까지도 이제 연결되는, 안이 거의 뭐 확정됐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화성 향남까지 또 향남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, 향남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역사는 이미 좀 만들어졌죠. 이번에 최근에 제가 지난 뭐 10월 말에 한번 말씀드렸던 올 11월 초에 개통했던 이 서해선, 그래서 서해선 구간 지금 아래 구간 지금 해가지고 그 홍성까지 연결되는 구간까지 지금 연결됐기 때문에 향남역은 이제 존재했는데, 이제 신안산선 원시에서 뭐 향남 구간은 아직 뭐 개통 예정은 아닙니다. 아직 공사 중에 있고요. 그 부분이 있는데, 자,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겁니다. 자, 이 광명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갈라지는 노선들이 있는데, 이 광명역 일대를 좀 먼저 첫 번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광명역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이 KTX가 정차하는 역이죠. KTX가 정차하다 보니까 광명역 뭐 이쪽 우측에서는 뭐 수서역이 어떻게 보면 SRT의 핵심 요소라고 하면, 뭐 이 서측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에 있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광명역, 그다음에 우측에는 동탄역, 이제 그래서 SRT하고 이제 KTX 서해안 쪽은 이제 광명역을 이용해야 되는데, 자, 이 신안산선이 26년 3월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향남 구간 같은 경우는 28년 12월, 왜냐면 공사가 향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장안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공사 구간은 뭐 아직 뭐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니까 향남 구간은 뭐 28년 12월 예정에 있고요. 그래서 26년 3월 달에 여의도에서 하양대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화성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26년 3월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. 자, 신안산선이 개통한다고 하면 실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. 일단 안산 일대 볼게요. 안산 일대 같은 경우는요, 뭐 한양대나 그다음에 호수 일부 지역들 있죠. 그다음에 성포역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지금 지하철 노선들이나 그런 것들 생기는 것들 장점이 되겠는데, 자, 이 4호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산이라는 지역은 서울 접근성은 상당히 그래도 뛰어납니다. 어찌됐든 뭐 군포, 안양을 지나서 바로 서울 사단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뭐 4호선 같은 거는 예전 90년대에 뭐 이미 개통된 노선이긴 한데, 자, 근데 이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교통망이 뭐 최근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교통망이 지하철이라는 그런 철도망이 편입된 것들이 최근에, 물론 뭐 정왕동 일대 뭐 시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 4호선이 다니긴 했지만, 시흥의 뭐 시흥시청역 일대나 위쪽에 뭐 신천동이나 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해선을 통해서 교통망이 확충되는데, 자, 이 목감이나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도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왼쪽 라인에 이 서해선. 자, 지금 뭐 아마 지금 뭐 시흥 능곡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서울 여의도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이 서해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천 소사에서 1호선을 타고 뭐 신길에서 뭐 여의도로 가거나 아니면 노량진에서 여의도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출퇴근을 하는데, 이 신안산선이 만약에 이제 시흥 능곡역 어찌됐든 시청까지는 서해선 같이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흥 능곡역이 만약 신안산선이 개통된다면 여의도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. 자, 그렇다고 하면 일단 시흥 때는 현재 시점 대비했을 때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하나가 지금 정차를 하죠. 서해선 정차를 하지만 신안산선이 또 개통한다면 두 번 더블 역습까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월판선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잠깐 말씀드리긴 할 텐데, 이제 월교에서 판교 구간까지 이제 또 이제 개통한다면 시흥시청 가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역할이 있겠죠. 자, 근데 시흥시청 인근에 가보면 뭐 토지 개발로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, 실질적으로 뭐 시흥 능곡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입주한 부분은 능력이 있긴 하지만, 이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뭐 좀 소액대로
뭐 접근을 뭐 실거주나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흥 일대 그래도 가치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뭐 신안산선 위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광명을 한번 볼게요. 자, 광명 일대 보면요. 자, 이 광명역이 있습니다. 자, 이 광명역 일대가 있고요. 이 광명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다니야죠. 광명역에서 영등포역까지 1호선에서 이제 셔틀 열차라고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영등포역까지 광명역에서 이제 뭐 금천구청을 지나서 뭐 가산 디지털한지 지나서 뭐 영등포까지 연결되는 이제 노선이 하나 있긴 한데,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셔틀 노선의 역할을 하지만 향후에 이 지역에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자, 이 지금 KTX 철도망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국적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이 있지만 또 이 월판선 아까 월교 판교까지 연결되는 선이 이제 경강선이라고 합니다. 경강선이라는 걸 하는데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남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. 자, 그래서 실제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막 강남에서 이제 우리가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역 쪽에서 보면요, 여주 쪽으로 가는 이 노선이 있죠. 이 노선까지 있고 여주가 이제 이쪽 원주에서 서원주 쪽을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경강선인데 이 안에 월판선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월교에서 판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광명역 일대는 상당히 교통 남부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뀔 수 있다. 그래서 아마 광명 투자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뭐 철산동 일대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다양하게 보시는 분인데 광명 사거리 쪽에 지금 현재 뭐 재개발이나 뭐 지금 뭐 뉴타운 같은 거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 북쪽에 뭐 거리가 뭐 멀진 않지만 또 가깝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광명역 일대 월판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좀 남부 쪽으로 출퇴근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광명역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소화동이죠. 소화동 옛날 소화리 뭐 여기 뭐 기아자동차 뭐 지금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이쪽 라인들 예전에 뭐 논의했던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개발이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. 그 다음에 이 위쪽 노은사동 일대도 지금 뭐 택지 개발이나 그런 것들 구상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.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광명 남부 쪽이 상당히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실제 뭐 이쪽 지역도 많이 가보신 들 뭐 코스트코도 있고 롯데 아울렛도 있고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그다음 뭐 교통 뭐 KTX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광명역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인근에만 좀 오피스텔이나 뭐 다양한 것들 있지만 엄청나게 뭐 다른 좀만 더 이동하면 뭐 좀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많죠. 그런데 지하철 교통망이 좋아진다고 하고 혹시 특히 광명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이 계속적으로 교차되는 지역이라 하면 이 지역에 새롭게 많은 뭐 주거가 될 수도 있고요, 뭐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개발 사업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확대해서 보면요. 자, 이 광명역 중심으로 이제 서층 라인에 이제 뭐 주상복합 라인들이 있고요. 우측 라인에 또 뭐 오피스텔 다양하게 있고, 그다음에 공원이 있고, 그다음에 특별히 뭐 인근에 뭐 산을 떠나서 뭐 밑에 뭐 아직 개발된 건 없습니다. 그다음에 우측으로 좀만 이동한다고 하면 석수동이 있는데, 자, 좀 넓게 좀 보면요. 자, 볼게요. 이 지금 광명역 보면 경강선 써져 있죠. 시흥 성남 구간 써져 있고, 신안산선 뭐 공사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, 자, 이 왼쪽 라인을 보면요. 여기 지금 광명 시흥 뭐 일반 산업단지에서 하곡역 일대, 뭐 지금 보면 여기 공동주택부터 해가지고 뭐 단주택,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보면 뭐 다양하게 고속도로망이 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더 옆에 보면 뭐 도내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써져 있죠. 자, 이런 지역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특히 이 서울이 아닌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뭐 그린벨트 묶여있는 지역도 있긴 하겠지만 개발을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지역들 보면 교통망이 확충된 지역인데 인근에 뭐 배우 수요가 상당히 적은 지역들은 당연히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좀 광명역 일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쪽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, 자, 이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가 이제 주상복합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한번 분석해보면, 자, 이 86제곱이 지금 뭐 실거래가 2014년 10월 달에 가격 실거래가가
뭐 최고가 9억 9,900, 뭐 거의 10억을 안 넘기려고 한 것 같아요. 100만 원 빼게. 이제 뭐 최저시거래가 9억 9,500, 9억 9천대가 10월달 지난달에 실질 거래가가 이 서쪽 라인 바로 옆에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주상복합이 이제 86제곱이 거의 10억대가 지금 현재 선에 잡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우측 파란색 볼게요. 파란색 우측 라인, 광명역 중심으로 동측 라인에 보면 광명역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요, 이 8구제곱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9억 5천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21년도에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아직은 회복하지는 않았지만, 자, 9억대. 그래서 이 지역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구간 형성되어 있지만, 저는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내피셜 수도 있긴 하겠지만, 이런 앞으로의 뭐 교통 호재들이 반영됐다 했을 때는 충분히 2, 3억은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. 광명 일대 상당히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가 뭐 최고점이다 그게 아니고, 아직은 허리에서 어깨까지 올라가는 구간으로 지금 상승하는 폭이 충분히 있다. 왜냐면 이 월파선이라는 것들이 또 연결된다고 하고, 또 신안산선이 아직 개통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개통이 된다면 여의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클 수 있다. 그래서 편의시설과 좀 깨끗한 주거 환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인근 지역들 한번 거주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 경제.